현실적인 치료를 지향하는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지금부터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진행한 영상을요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료 프레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환자분 처음 상태 좀 보실게요. 여기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엄지하늘로, 그다음에 팔 쭉 뻗으시고요. 올려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여기까지? 네. 이게 다예요? 네. 네. 내리시고, 자 옆으로 한번 올려보셔요. 옳지. 여기서 안 되네. 네. 내리시고요. 반대쪽 어깨에도 저희가 치료를 했으나 라이브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보시기만 하고요. 이분 히스토리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인공관절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침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침대 올라갈 때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이렇게 올라가셨던 모양이에요. 그걸 한 2달 하시고 나서 어깨가 아프셨거든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을 들었죠. 인공관절 수술하신 선생님께서요, 어깨 힘줄도 파열됐으니까 수술하자라고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이분이 무릎 수술하고 나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또 어깨 수술하자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오신 겁니다. 실제로 힘줄 파열 상태는 내일 모레면 팔순이시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라서 저도 신중하게 점검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적인 디스로케이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팔 자체를 못 쓰는 그런 사례를 저도 한 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평가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선 치료된 결과 먼저 보시고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얼마나 좋아졌나 보자. 오른손 쭉 올려봐요. 올릴 때 아이고 좋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다행이십니다. 옆으로도 올려보실 거예요. 옆으로도 여기서 내 올려보시죠. 올려보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야, 이거 저렇게 해. 아이고 감사하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상태가 많이 좋으시고요. 이분이 치료하고 나서 뭐라 그러나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 2달 이상 고생하셨거든요. 저희 학회에서는 치료 프레임이 3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선 통증 조절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전기신경치료가 워낙에 탁월하기 때문에 전기신경치료를 적용합니다. 통증 조절이 잘 되면 그 다음에 그 근육들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줍니다. 그거를 저희는 안티 그래비티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요. 스캐퓰러 세팅도 좀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정상적으로 어깨를 쓸 수 있게 체화시키고 인지시키는 쪽에 더 많이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정상적으로 잘 사용을 하신다, 인지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부분적인 강화 운동을 시키기 시작해요. 근력 운동을 시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실 거는 첫 번째,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 전기신경치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방법은 ERT라는 방법이고요. 머슬셀 리어레인지먼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마디로 근세포 재배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를 제대로 실시하잖아요. 제대로 실시하고 나면 부종이 마치 두부 떨어져 나가듯이 뚝뚝뚝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육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다만 이 치료를 할 때는요, 적정값이라는 기준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맞추고 모션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것만 잘 지켜주면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져요. 자, 이 치료를 하고요, 제가 좀 당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피드백을 해보는데요,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좌측이 처음이고, 자, 이게 이제 지금 ERT라는 전기 마사지 치료를 한 상태인데요, 약간의 좀 개선이 보이죠. 외전각을 한번 볼까요? 아직 좀 불편하긴 하지만 처음에 오셨을 때에 비해서는 범위가 좀 자연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라고 봐도 되겠죠. 이분은 숄더 주변에요, 약간의 스웰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번째 치료를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프라스캐퓰러 너브에 대한 신경 안정화 치료라 그러는데, 신경 안정화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물리치료 박사가 있어요. 전기치료학에 대한 논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내차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논문들이 있어요. 그 논문을 근거로 간단히 정의를 좀 드리자면, 특정의 자극에 일반적인 노출을 시키게 되면요, 아세틸콜린 반응이 현격하게 떨어지면서 또 신경 자체의 역치가 많이 올라가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물론 그 논문도 좀 오류가 좀 많습니다. 오류가 많아서 그 논문에서 필요한 것들만 제가 발췌를 하는 편인데, 연역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논문의 통합적인 결과값을 적용한 게 바로 이 전기신경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APCT라 그러는데요. 여기를 적용하고 나면 어깨 자체가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관절이 굳어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관절은 괜찮은데 메카니컬, 움직일 때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적용하고 나면요, 통증이 절반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속성이 생기죠. 여기 하고 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숄더 플렉션 범위도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 아직 여러분 어깨가 좀 무거운 게 보이시죠? 아파서 어깨 자체를 잔뜩 긴장하고 올리시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두 번 올릴 때 이제 좀 범위가 좀 늘어나고 어깨에 힘이 좀 덜 들어가는 걸 여러분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외전도 한번 볼까요? 좌측에 처음 오셨을 때와 비교하면 움직이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관절의 범위도 거의 풀 ROM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치료를 합니다. 자,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토닉 엑서사이즈를 전기신경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이 저주받은 제 몸뚱아리 때문에 안 보여서 좀 죄송한데, 다음 기회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공유할 수 있으면 다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인프라스피나투스나 테레스 마이너 머슬의 부분적인 강축 현상을 유도한 상태에서요, 숄더 자체의 엑스터널 로테이션을 의지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죠.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추천은 안 드려요. 정확하게 배우고 같이 공유하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오늘 보시기만 할 건데요. 환자 본인이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조금씩 팔을 뻗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고 나중에는 숄더 플렉션까지 끌고 나갈 겁니다. 이 치료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뉴얼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매뉴얼을 할 때 여러 가지 범위 운동에 대해서도 아마 하실 건데, 범위 운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메카니컬 페인을 전기로 상쇄시키고 운동 치료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적용할 수가 있고, 또한 적용 시간이 좀 짧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도수 치료를 할 때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환자도 고통스럽지 않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놀라운 장점이 하나 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결과값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최종적인 장면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다행이십니다. 옆으로도 올려보실 거예요. 옆으로도 여기서 올려보시죠. 올려보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거 저렇게 해. 아이고, 감사하네. 열중시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는 어깨 힘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권유 받으셨고요. 또 해당 그 전문의께서 수술을 권유하신 거는 제가 보기에 교과서적으로 맞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환자, 이 어른께서 고민하시는 통증 때문에 팔을 잘 못 쓰는 거, 그 다음에 수술에 대한 공포, 이 세 가지 부분을 굳이 수술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고 지속시킬 수 있으면서, 이 어른이 이제 내일 모레는 팔순이시니까 한 30년만 안 아프고 살 수 있게 유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이 오히려 이 어른에게는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요? 환자 입장에서 쓰자는 얘기죠. 환자 입장에서 가능하면 덜 위해를 가하는 치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해주고 제시하고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PT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프레임을 뛰어넘어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각 분야에서 환자한테 더욱더 유익하고 더 빨리 좋아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증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통증이 조절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안티 그래비티 엑서사이즈 코칭, 세 번째가 근력 강화 운동, 네 번째가 합산된 ADL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